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겨울 강추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 태백과 평창, 화천과 철원 등 12개 시군과 강원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영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이 같은 한파특보 속에 오늘 아침 7시 현재 지역별 기온은 춘천이 영하 17.4도, 원주 영하 14.1도, 강릉 영하 5.1도, 대관령이 영하 17도, 철원은 영하 18.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영동 지역은 영상 기온으로 오르겠지만 영서 지역은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돼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서 지역은 오늘 밤부터 눈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춘천과 원주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학생 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개학 이후 가장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 학교 밀집도 제한을 받지 않는 소규모 학교까지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전 학년 개학 이후 가장 강력한 거리 두기가 학교에 적용됐습니다. 지난 8일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등교 학생 수도 3분의 1로 제한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춘천과 원주입니다. 강릉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적용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2.5단계. 나머지 15개 시군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67개 학교도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적용받습니다. 학습 부진과 학력 격차 심화를 우려해 원격 수업 대상에서 제외했던 초등 1, 2학년의 무조건 등교 조치도 없어졌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437곳은 학교 밀집도 제한 조치와 상관없이 계속 운영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으면 내년도 신학기도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런 각오로 현재 좀 방역을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교생이 300명이 안 되는 소규모 학교는 학교 밀집도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학교들도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185명인 춘천 금병초등학교. 밀집도 제한을 받지 않아 올해 줄곧 전교생 등교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 이 방침을 바꿔 등교 학생 수를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교나 학부모 모두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수도권이고 출퇴근하는 교사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서울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늘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너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엄중해가지고 올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85명, 강원도 전체 확진자의 10% 수준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을 원하지만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두 기관의 통합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 법안은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다가 심각한 자본 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막자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신설하는 광업공단의 자본금을 늘리고 사채 발행을 허용하면서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여당 의원이 제출하고 산업부가 적극 찬성하는 걸로 볼 때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법안 심사에 착수하자 전국의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통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폐광지역 관련 업무를 하는 광해관리공단의 동반 부실을 걱정해서입니다.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 문제가 생기면 강원랜드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강원랜드가 부실해지면 폐광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신설하는 광업공단의 해외 자산 계정과 공단 회계를 별도로 둬 폐광지역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광해공단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법안에 들어있어 폐광지역에서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그런 우려가 있다면 법안 변경도 가능하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법안심사 소위원장과 일부 여당 위원까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입법이 쉽지 않지만 공공기관의 파산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절충안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동해안 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한전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강행 의지를 보였다고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홍천군과 군의회가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납득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홍천군과 군의회 기자회견장. 예정과 달리 송전선로 반대대책 주민대표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대여간이 알려진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홍천군과 군의회가 해당 지역 주민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호피롱 군수는 전날 한전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며 홍천군 4개 읍면 3,700여 가구를 송전선로에 가둔 기존 경과대여간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경과대여간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든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시정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부당함을 대내적으로 호소할 것이고 송전탑 백지화를 요구하기는 반대 대책위는 그동안 수수방관식으로 일관한 홍천군과 의회가 주민과 뜻을 같이 한 것에 의미를 두고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군수님이 먼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 지금까지 있던 것들은 다 원천 무효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백지화하고. 하지만 한전은 오는 1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홍천과 횡성을 통과하는 경과대역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경과대역에 이어 송전탑을 세우는 경과지를 확정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의 충돌이 우려돼 홍천군과 군의회까지 나서 국제사업을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원주시 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결위 구성 과정에서 파행을 빚은 데다 날선 지적 하나 없는 시정 질문까지 이 원주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못하는 최악의 식물의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의회 본회의장 3명의 시의원들이 차례로 시정 질문을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인출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같은 당 김정희 의원은 군부지 활용 계획을, 국민의힘 전병선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얼광장 사업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어 보충 질문도 이어졌지만 시정 질문은 단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당초 회기 일정상 이틀이 예정됐는데 신청자가 적어 하루 만에, 그것도 2시간 만에 종료된 것입니다. 그래도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안 해주면 뭐예요? 나도 공무원들에 해서 예산 같은 거 올린 거 그대로 다 해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의원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번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시의원 22명 가운데 12명은 단 한 번도 시정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본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올라와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데 위원장 선임을 두고 자리 싸움을 벌이다 일주일 이상을 허비했습니다. 14개 실국과 사업소 예산은 큰 폭의 조정 없이 원안대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여당 시의원들이 2배 이상 의석을 장악해 시정에 대한 비판 기능이 떨어진 데다 야당 의원마저 감시와 견제에 대한 의지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보다 세심한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이번에 시의회가 힘겨루기에만 연연하며 본연의 할 일은 잊은 것은 아닌지 여야 모두 식물의회를 자초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보훈 가족들을 위한 요양시설인 보훈요양원이 전국에서 7번째로 원주 혁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 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366억 원을 지원받아 9,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고 각종 치료실과 더불어 1인실과 2인실, 4인실 등을 갖추어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이 입소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은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이용료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양양 남대천 야생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또다시 검출됐습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양양 남대천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H5N8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돼 검출 지점 반경 500m 이내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10km 이내 가금 사용 농장의 이동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항원 검출 장소 일대를 드론을 이용해 방역 소독을 하는 한편 지난달 28일 최초 고병원성 AI 확진 이후 가금 사용 농장에 내려진 이동 제한을 잠복기인 21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연말에 양양 제주 노선을 증편하려던 계획이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허가 신청을 진행했던 양양 제주 노선에 대한 하루 3, 4회 증편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기존 1, 2회 운항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긴축 운영과 중형기 도입을 위해 이달 초 항공기 2대를 조기에 반납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횡성군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횡성군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기본 구상 계획과 전문가 발표,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용역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게시한 뒤 이메일과 우편 등 서면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횡성읍 이모빌리티 복합단지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묵계리 일원에 이모빌리티 테마파크와 화훼공원, 연구시설 단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이 조성되게 됩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강원도형 농어업인 수당에는 625억 원이 투입돼 도내에서 2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어업인 가구에 한해 가구당 연간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어업 가구별 신청 시기는 이달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강원도와 각 시군의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어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춘천고속도로 사업의 변경 실시 협약이 심의 의결돼 통행료의 인하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부터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 구간 통행료 대비 1.1배 수준인 4,100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춘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춘천시는 봄내체육관에 임시선별 진료소를 마련하고 복지관과 노인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종사자 8천여 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진단 검사를 통해 복지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춘천시가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춘천시는 환경부가 공모하는 사업에 미세먼지 안심존과 탄소 중립 친환경 공원, 스마트 그린 로드 조성 등의 계획을 제출해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40여 개의 지자체 가운데 현장 조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모두 20곳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6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을 주고 상을 받는 형태로 양구군이 지난 2년 동안 5,600여만 원을 지출했다며 한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